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물 없는 기자회로 다시 왔는데 오늘 국물이 있어요. 아이고, 네. 국물이 있습니다 오늘. 또 진국이 있습니다, 진국이. 그렇습니다. 아하. 바로 마세고수의 국산 무항생제 영계백숙인데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보다도 영계백숙이 더 반갑습니다. 오프닝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걸 먹은 줄 알고. 너무 제가 좋았네요. 영계백숙보다 더 좋아하는 음식이 있긴 한데 그 음식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소개도 안 하고 바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바로 오늘은 사람 소개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동기 국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바로 가죠. 네. 광고부터. 예. 자, 마세고수의 국산 무항생제 영계백숙 바로 모시겠습니다. 닭 한 마리 영계백숙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방법은 바로 김용민닷컴에 있습니다. 아유, 이 방법이 곧 있었군요. 초복입니다. 초복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올해. 올해 한 일주일 정도 뒤? 7월 11일로 적혀 있습니다. 네네. 예. 아, 사실 오늘도 어디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너무 덥고 습하고 네.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아,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지칩니다. 이게. 이럴 때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양식 바로 영계백숙을 먹어줘야 합니다. 국내산 영계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저기에. 네. 아이고. 아, 이거구나. 그렇습니다. 거기다 유기농 찹쌀과 수삼, 대추, 밤, 은행까지 들어갔어요. 아이고, 은행까지. 아하. 네. 여러분 은행은 제1금융권 들어가 있고요. 네네. 네, 저기 들어가 있고 좀 은행이 들어가면 망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다른 영계백숙에는 제2금융권 은행 아이고, 들어가 네네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황기 등 모든 재료가 다 국산입니다. 별도의 재료를 추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데우시기만 하면 잡내 없이 고소하면서 담백하고 쫄깃한 영계백숙 진국이 탄생합니다. 오. 양도 충분합니다. 2인이 반개탕으로 한 끼 든든하게 드시기에도 딱 좋은데 정말 위생도 문제 없습니다. 해썹 인증 시설에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냉장 식품이 아니에요. 오. 네, 레토르트 가공품이라서 실온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저거 냉장 오. 보관도 아니야. 자, 마세고수 영계백숙 900g 한 팩. 저게 이제 반개탕으로는 2인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14,900원. 야, 그리고 영계백숙 900g 세 팩은 39원. 39원? 네, 39,000원. 네네. 영을 하나 빼셨네. 영을 하나 뺐어요. 여기다 영을 하나 빼면 어떡하나. 네. 39달러입니다. 예, 그래요. 세 팩 사는 게 훨씬 싸네요. 예,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 세 팩 사는 게 제일 좋고 4인 내지 5인 가족 중에 좀 식성 좋은 집은 세 팩을 사는 게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게요. 예. 네.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소식. 7월 한 달 동안 김용민닷컴이 배송비를 안 받습니다. 오. 한 팩 14,900원 이거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김용민닷컴이 전 제품 배송비 무료 초특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00원짜리 순대 하나만 사도 오. 다이어트용 1,900원짜리 닭가슴살 한 팩만 사도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네.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전 제품 배송비 무료의 압도적 최저가 쇼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런 기회가 또 있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이게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 대추도 들어가고 이건 밤 같죠? 네. 네. 게다가 이 어마어마한 또 이런 와 어이구 바로 살이 갈라집니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야 오, 닭이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음. 정말 김용민 TV는 음. 사이즈가 다르군요. 또 많은 분들이 조금 전에 먹고 오지 않으셨냐고. 제가 옆 방송에서 좀 전에 이걸 먹고 왔거든요. 정말 맛만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 네네. 야, 이 살 봐. 김용민 TV는 한 마리를 아우, 아, 이거 딱 그냥 입에 넣는 순간 이거는 약이네요, 약. 약이야. 네, 느낌이. 황기 냄새가 이제 싹 은은하게 퍼지는 게 너무 좋네요. 야, 음. 너무 맛있다. 이게 또 마세고수 아닙니까? 마세고수. 마세고수가 어디예요? 맛고수인데. 네. 아, 맛고수인데. 맛고수인데. 근데 여기도 나왔던 것마다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마세고수도. 여름에 이거네. 이거야 이거. 어디 돌아다니기도 귀찮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걸로 바로 드시면 되겠다. 그래. 이 삼계탕 한 그릇에 거의 한 15,000원 정도 하는데 그럼. 이거 두 명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양이 좀 적은 분들은. 우린 한 명. 저희는 좀 양이 좀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건 뭐 너무 알차네. 알차요, 알차.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지금 민동기 투밥이라 그러는데 투밥 아닙니다. 저기서는 맛만 본 거예요. 맛배기 바꾸면서 이제 박시영은 20만 넘었네? 안 넘었어요. 아니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맛배기고 여기는 거의 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저쪽에서 마치고 바로 옆이라 이렇게 넘어왔는데 떡하니 책상에 한 마리가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오늘도 우리 집 과장님이 식사하고 오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양이 적었으면 정말 폭동을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좀 안 먹고 온 게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진짜 푸짐하네요 이거. 아 그리고 고기가 좋네. 고기가 좋아. 네. 지금까지 맛의 고수는 우리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종류는 많아. 스틱도 팔고 뭐 맞아요. 순대도 팔고 백숙도 팔고 먹는 거라는 점에서 다 똑같은 것 같아. 어우 삼이 이렇게 굵직한 게 네, 그럼. 들어가 있네요. 야, 그래서 저기 얼마 전에 우리 저 대마시안이 네. 이사를 했는데 이사집 센터를 부르질 않고 직원들한테 이제 맞고 무항생제 연계백숙을 먹이고 아 직원들 이삿짐을 날리게 네네. 했다. 아유 정말 참 아주 알찬 기업이에요. 조만간 공정위에서 한번 나오겠네요. 야, 왜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실해? 한 서너 마리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커요 생각보다. 이게 닭이 부드러워서 음. 가슴살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퍽퍽하게 안 느껴집니다. 맞아요. 와, 이건 삼계탕과 뭐가 다르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일반 삼계탕 집이 아니라 음. 좀 이렇게 정원 있는 그런 삼계탕 집에서 파는 한 하루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네, 좀 그런 집에서 파는 것 같은. 근데 파는 것보다 더 좋은데? 이 정도면? 약재향이 싹 올라와서 너무 좋아요. 진짜 맛의 고수가 정말 만드는 것마다 이제 히트작을 만들어서 기업이 참 아주 좋은 기업 같아요. 네. 맛의 고수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대가 돼. 실망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냉동 보관이 아니라 실온 보관이라는 점. 어이구. 올해 복날은 뭐 안 챙겨 먹어도 되겠네요. 이거 먹어서. 아니 근데 고기도 맛있는데 네. 국물이 있지 않습니까? 국물. 진한 국물이 모자라서 너무 아쉽네. 이게 그러니까요. 국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푸르륵 먹어버렸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재료들이 다 실해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밤도 그냥 통째로 하나가 다 들어가 있고 수삼도 크고. 아니 그 낮에 우리 칡즙 줬잖아. 칡즙. 칡즙을 먹은 이후로 야 칡즙도 거의 뭐 칡즙계의 황칠나무로 만든 그 뭐지 그거? 보낭칠 이노큐. 분황칠 이노큐. 아, 조를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코너가 이제 우리 저 최백은 교수님인데 와 그냥 혈압 RPM이 얼마나 치솟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양반 방송도 너무 졸리는 거야 이게. 진짜요? 바닷가처럼. 최백은 방송이. 최백은 교수 방송이. 그 특집에다가 뭘 텄나? 진짜 치기라서 그런 것 같아. 김용민 닷컴에서 파는 것들은 다 진짜야 진짜. 네. 진짜 실합니다. 야 끝이 없네. 끝이 없어. 고기가 끝이 없어 고기가. 네. 닭을 꽤 뜯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닭이 계속 남아 있어요. 찹쌀도 기가 막혀. 진짜 재료가 기본적으로 진짜 다 실합니다 진짜. 아유 마지막까지 남는 게 고기네. 고기가 너무 많아서. 네. 와. 국물까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 적은 사람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양이 많은 사람도 두 명이서 나눠 먹을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내가 지금 방금 조선 고구마선 녹음하고 왔는데요. 저 윤석열, 이재명 지사 출마 선언 전까지만 해도 정치 소재가 없어서 한 4시간 정도 막 골머리를 앓고 그랬다고 대본 쓸 때. 요즘엔 너무 많은 이슈들이 터지니까 정치권 뉴스 많죠. 한 요새. 40분 만에 원고가 다 쓰여집니다. 요즘같이 행복한 때가 없어요. 어우 맛있어. 와 나도 다 먹었어. 이게 연계가 아닌데요 진짜. 양이 엄청 많네. 봐봐. 세상에 이걸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저. 야 정말 훌륭합니다. 닭에 뭐 이런 잡내나 이런 것들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 네. 네. 삶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마치 그 고구마 씹듯이 씹으면 돼요. 응?
아무 이런 풋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네, 잡내 없고. 음. 네, 좀 이런 식으로 파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 네. 배추 같은 거를. 근데 그런 걸 하면은 진짜 다 안에 빈약한 내용물에 실망하기 마련인데. 맞아요. 이건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괜히 그 찹쌀 많이 넣어가지고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고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살짝 잡아봤거든요. 목이 묵직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묵직하나 했는데 먹어보니까 알겠네. 양이 많습니다. 아유 네. 여러분 정말 너무 맛있네요. 이거는 예술이에요. 진짜? 네, 맛의 고수. 맛의 고수. 국물도 훌륭하고. 국산 무항생제 연기백숙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네. 국물 없는 기자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국면입니다. 네. 정말 화제가 만발이에요. 네. 한마디 한마디가 논란이 되고 또 이슈가 되는 이 시대. 저희 같이 정치인의 멘트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이땐 대목입니다. 대목.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선 때만 같아라 이런 마음이 들 지경인데 각자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하고 계십니까? 예측이야 뭐 하고 있죠. 하고는 있는데. 네. 하고 있습니까? 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뭐 하고 있죠. 네. 누구예요? 형이랑 같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제가 원하는 분이 본선 안 나가면은 네. 제가 출마할 생각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YTN 사장이 안 된다는 점. YTN 사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아직 뭐 발표가 안 났습니다. 아니, 뭐 최소한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후보라도 뭐 예선 통과, 낙방 이런 정도는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건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아니면 요새 뭐 이제 취업준비생 하시는 분들처럼 얘기도 없이 그냥 딱 그냥 떨어뜨리고 말려나? 그러진 않지. 지원자가 뭐 수만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고작 뭐 9명인데 다 YTN 멤버고 네. 저만 BYTN. 음. 그래서 좀 YTN에서 조금 좀 뭐랄까요 개평을 준다는 의미로 BYTN 출신 한 명 정도는 예선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본선까지. 그런 기대감이 은근히 있습니다. 너무 또 YTN으로만 딱 채워주면 너무 그들만의 리그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도 나를 하나 슬쩍 넣어주면은 혁명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은 아니죠. 공약 자체가 뭐 공약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쪽에서 공약은 되게 좋던데잖아요. YTN 쪽에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당사자한테도 얘기를 안 해줘요? 네네 그런 거 없어요. 야. 그 나도 뭐 무슨 접수 잘 받았다 뭐 이런 문자나 이런 게 올 줄 알았는데 네. 그거 기본 아닌가? 나 그걸 미디어 오늘에서 봤어요. 접수가 잘 됐구나. 그래. 나는 네. 이렇게 접수가 잘 됐구나. 너무 당황해서 안 보낸 거 아닙니까? 깜빡한 거 아니야 깜빡? 네, 그래요. 뭐 하여튼 저는 뭐 지원하는 데 의미를 두고요. 뭐 안 될 거라는 확신 속에 보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행여라도 일이라도 기대가 있으면은 네, 마음을 졸일 텐데. 떨어지면은 좀 쪽팔리거든. 나는 뭐 마음 졸이는 걸 떠나서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떨어지면 정말 개망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떨어져도 그렇게 뭐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울분이 쌓이거나 그 자조감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은 제가 이렇게 뭐 이러다가 본선에 덜컥 올라가면 나 근데 그거는 감당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아니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PT 준비를 해야죠. PT? 네. PT 쳐줘야 됩니까? 뭔가 YTN 사장으로서의 포부. 아니 뛰는 거 자체가 안 되는데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PT 체조를? 네. 저는 뭐 간단해요. 보도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뭐 어느 언론사 사주라도 그렇죠. 다만 이제 인사권을 행사해서 엉뚱한 보도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공적 감시자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죠. 재정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인사와 재정만으로 YTN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기자들의 어떤 뭐 취재권이나 혹은 뭐 저널리즘적 어떤 지향하는 바를 뭐 제가 함부로 재단한다든지 억누른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한다고 뭐 가점이 될 것 같진 않고 빨리 넘어갑시다. 예. 이걸 볼지도 모르겠네요.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네요.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이제 공영방송이 큰 공영방송이 지금 사장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네. 그런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대에는 뭐 김용민 말고 정말 덕망 있는 대중적인 신망이 있는 그런 분이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 사장은 또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됐으니까 정말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국민만 믿고 건강한 언론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자적인 발자취를 제가 남긴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공영방송사장을 국민의 직접 선출로 뽑는 방식도 강력한 어떤 그런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수년 전부터 얘기했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그게 왜 힘드냐, 왜 어려우냐. 집권 세력은 싫거든. 그렇죠. 공영방송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들하고 성향이나 지향하는 바가 다르면은 못 견뎌합니다. 정윤주 사장 못 견뎌한 MB를 보세요. 사실 그것도 다 자리니까요. 또. 그리고 집권 세력도 그렇지만 그 방송사 구성원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해요. 음, 근데 자기 출신들이 뭘 해야 되는데 음, 뭐 외부의 덕망을 얻고 외부 인사가 와서 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음. 구성원들이. 자, 그거는 그 말 그대로 네.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봐왔던 이른바 공영방송의 행패 아니었습니까? MBC 정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른 방송은 너무 많은 실망을 자아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야, 여기 우리 방송이야, 우리 거야. 사장? 야, 사장은 무슨 우리한테 밑보이면은 재미없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언론 자유야. 우리에 대해서 비판을 해? 우리에 대해서 견제를 해? 니들이 뭔데? 뭘 한다고? 이게 지난 4년의 공영방송의 종적 아니었습니까? 바로 잡아야지요. 국민에 의해서 공적 통제가 되는. 이게 지금의 언론의 문제가 뭐냐? 끝까지 가질 않아요. 자율권을 부여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존심을 갖고 자기 직업적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파고들 것 같은데 아니야. 딱 어느 선에서 멈춰. 또 더 깊이 들어갔다가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염려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그러니까 요즘 뭐냐면은 기자들이 제보를 받으면 다 보도할 것 같아요. 제보하는 내용이 정말 수저만 뜨면 될 만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체증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법정에 가지고 다퉈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갖다 줘도 떠먹여줘도 보도를 안 해. 왜냐? 괜히 또 상대편 기분 나쁘게 하면은 안 되니까. 그 상대방 심기 경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언론사들이 짓밟는 대상이 누구냐? 짓밟아도 별탈이 없는, 짓밟아도 미안하지 않은 그런 대상들만 밟는 거죠. 저기 봐봐, 국민의힘 그쪽 뭐 이렇게 대차게 까는 거 봤어요? MBC 말고는 거의 없다고. 왜냐면 거기하고 또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100을 비판해도 될 상황이지만 50도 비판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 심각한 불균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은 심하게 까고 어느 한쪽은 뭐 대충 까고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사실 입증이 어려워서 보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6할 이상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상대방이 뭐 소송 걸어오고 그러면은 내가 입증할 자신이 있어도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회피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게다가 상대가 이게 있는 스폰서십이 있는 자본가, 광고주라면은 더더욱 건들 생각을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 기자들이 무한대의 책임감을 가질 때만이 이 자율성은 빛이 난다라는 점에서 제가 YTN 사장이 된다면 책임감, 사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의 리더십을 펼쳐볼 생각.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출마 선언을 넘어서는 취임식 취임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또 죄송할 것까지. 아니, 지금 뭐 두 분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네네. 지금 제가 제 영상을 보는데 나야말로 도리도리야.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그러네. 도리도리야, 도리도리. 네.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부터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시죠. 가벼운 거부터 일단 하나 할까 합니다. 주말 사이에 조선일보 자회사 IT조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데스크 칼럼 하나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6월 28일 업데이트된 칼럼이고요. 칼럼의 제목은 시발로 무새끼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이 칼럼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발로 무새끼 쌍욕처럼 보이지만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사성어이자 교훈이다. 이 말의 자세한 유래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 또 포털을 또 그 링크를 링크를 했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혼자 행동한 결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 행동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룰을 지키지 않거나 이를 무시하는 이들 또는 혼자 잘나고 똑똑하고 아나무인인 이를 보고 이렇게 지적한다는 유래가 생겼다고 한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칼럼은 현재 없어졌습니다. 아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려면 없어졌고요. 이 시발로 무새끼라는 중국 고사성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도 없어 보이는데. 그와 관련한 해명이나 이런 것이 조선일보에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일단 삭제된 그런 상태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그 중국의 고사성어하고 이런 식의 욕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뭐 영어와 관련된 이런 욕설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 이런 거를 중국 한자에 빗대 가지고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짤이 많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팩트 체크를 언론들이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그 조선일보 자회사라고 하긴 합니다만 IT조선이라는 이런 매체에서 데스크 칼럼에서 이런 식으로 대형 오보를 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거고요. 실제로 팩트체크 전문업 매체인 뉴스톱에서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발로 무새끼라는 고사성어는 과연 언제부터 유래가 된 것일까? 이걸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90년대 후반에 처음 인터넷에 나온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요. 2000년대 중후반에 크게 유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발로 무새끼를 소개한 한 블로그가 있거든요. 이 블로그 글을 보면은 한 20개 정도의 고사성어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벌로마 그리고 조엄마 난새끼 그리고 족가지마 족가지마 아시죠? 족 그리고 집가지마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주구리 선 어부 비치 연목어 족발휘 시발 새끼 개새끼 그렇게 진지하게 읽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전부 욕이라든가 비속어를 한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 한 블로그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고사성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뉴스톱에서는 중국의 1위 포털이 바이두지 않습니까? 바이두에서 이 IT조선에서 언급을 했던 시발로 무새끼라는 이 단어를 고사성어를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 결과에는 한국어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IT조선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만든 사실상의 웃기라고 만든 조언데 이거를 IT조선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이걸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가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걸 다른 매체가 쓰니까 네. 아 이게 있나 보다 이게 맞나 보다 라고 해서 쓴다는 거고 심지어 이번에 IT조선 데스크도 그런 방식을 썼지만 링크를 걸어버려요. 그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실제로 그걸 검색을 하면 링크로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그 링크로 연결이 되면은 흔히 말해서 이런 식의 근원이 없는 만들어진 고사성어를 사용한 매체 기사가 검색이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팩트 체크를 기본적으로 안 하고 마구 갖다 쓰는지가 아이고. 이 망신이에요. 이건 진짜 망신이고 저는 망신 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김용민 이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해명해야지. 사과하고 해명하고.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유진상 기자라는 기자인데 이 칼럼을 쓴 사람이 유진상 기자가 실제로 데스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타이틀을 데스크 칼럼을 달고 나갔기 때문에
그냥 기자 칼럼보다 기자 수첩보다 데스크 칼럼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좀 무게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해놓고서는 그냥 갑자기 삭제를 해버리면 아무 이유 없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정말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였지만 그리고 전 링크를 막 찾아가면서 야, 이 블로그 대단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우리 언론에 참 이게 지금 굉장히 쪽팔리는 어떤 그런 현상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한시를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시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한시라고 딱 해놓으면은 네. 아 이게 진짜겠거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땐 어떻게 감별을 하느냐? 네. 아주 간단해요. dic.naver.com 사전에서. 네. 네. 거기에 한자 부분에서 아, 그 시발놈무 새끼를 갖다 넣어보세요. 그리고 클릭해서 없으면은 이건 없는 것이다라고 일단 의심할 수가 있어요. 네. 거기 없다고 뭐 진짜 없는 건 아니겠죠. 거기 다 들어갔을 리는 없지만 그냥 대개 웬만한 사자성어는 다 혹은 뭐 관련한 한시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 없어서 야 요거는 조금 낚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걸렸네. 그 참 이 시발로모 새끼 이거를 남의 신문에서 이것도 한 누가 기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기사는 아니고 뭐 고사성어로 보는 세상 이야기 뭐 이런 칸이 있는데 여기서 남의 신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시발로모 새끼의 유래가 중국 태백산 주변의 시발현이라는 마을에 그래서 시발현을 내가 또 검색해봤더니 없어 그런 데가. 돌림병이 그런 데가 돌아가지고 없어.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네. 이게 그런 식으로 잘못된 것에서 출발하는데 거기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걸 썼고 또 그거를 그런 시발로무 새끼라는 중국 고사성어를 어디서 본 어떤 다른 또 매체 기자가 이게 검색을 하니까 검색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갖다 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게 몇 번 지적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제대로 교정이 안 된 거죠, 이게. 참. 그저 전민일보라는 신문도 이걸 그대로 실었고 네. 이투데이라는 신문도 보면은 기자 김영 칼럼에서 실제로 이게 진짜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다뤘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한국일보 노조 노보에 또 실린 사무국장인 이모 기자 여기에 저 2003년 11월에 나온 노보에 네. 실제로 그런 말이 있었다라고 또 소개한 내용도 있었고 야 이게 단체로 낚였네 단체로. 근데 이런 주장을 편 분이 있어요. 최동윤 씨란 분인데 네. 교사야. 이분이 또 그럴듯하게 아까 얘기했던 네, 맞아요. 뭐 시발현에 뭐 아니 어떤 시발현이 노인이 아니라 나타나서 뭐 태백산 시발현. 예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 최동윤 씨로부터 시작된 사달이다. 최동윤 씨를 지금 저희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원래 이 네. 최동윤의 고사성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블로그 형식으로 된 그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네. 링크가 지금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닫아버렸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가 됐든 지금 거기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동윤의 고사성어 이 원본 그 출발 그 원본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최동윤이라는 이 분이 정말 웃기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만약에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빨간 펜 목사님 해가지고 네. 목사들 설교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 이야기들 네. 그걸 갖고 이제 팩트 체크를 한 코너를 우리 김용민 브리핑 팟캐스트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었죠. 김홍도 목사가 했던 말인데 칸트의 아버지 네. 아버지가 이제 산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칸트 아버지한테 강도가 다 내놔라. 줬어. 있는 거 다 줬지. 그래서 이제 헤어졌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여기 돈이 있었던 거야. 칸트 아버지가 그걸 보고 그 강도를 찾아가서 줬어. 있는 것도. 왜 줬냐? 숨긴 것이 더 없느냐 했을 때 없다라고 했는데 거짓말했으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한테 여기 또 있었다. 줬다는 건데 아무래도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사실일 리가 있을까? 네. 왠지 지어낸 느낌이 약을 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MSG를 친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 칸트학회 회장을 지내신 네네. 서울대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런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가 뭐 칸트의 전집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양반은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들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금시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칸트학회 회장도 모르는 그 모르는 우리 그런 김홍도 문화들이 목사님이 없는 아실지는 또 만무할 테고. 예. 모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니 뭐 어디다 물어봐. 물어볼 데가 어딨어. 일반 철학자한테 물어보면은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칸트학회는 칸트를 연구한 사람이니까 네. 가장 권위 있는 칸트 전문가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연락을 했지. 이것도 역시 한시 전문가들한테 칼럼을 쓰려면 또 제목에 시발로무 새끼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한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죠. 예. 아니면 이미 저명한 사자성어를 쓰던가요? 이미 알려진 걸 쓰던가. 굳이 논란이 있고 까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제목에까지 사용하면서 하려는 게 참 아이고 참. 아니 뭐 내가 그거 갖고 연락한 거 한두 건이 아니에요. 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었지? 김사만 목사였나? 김사만 목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사만 목사였나? 아니,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가물가물해서 그랬던 것도 같은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2명이었잖아요. 네. 시어도어가 이제 앞선 그렇죠. 거기서 대한제국 시기에 네네. 루스벨트고 네. 그 후에 대통령 프랭클린 프랭클린. 루스벨트. 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 네. 성공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저 김사만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3시간 동안 뭐 이렇게 백악관 집무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기도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그렇지. 네네. 아이 아무래도 또 이 냄새가 나. 아니, 느낌에. 전쟁 중에 대통령이 너무 MSG를 치고 13시간을 같아. 정도고. 어?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노르망디, 프랭클린 루스벨트, 13, 네. 화이트하우스, 프레이어 해가지고 안 되는 영어지만 내가 검색해봤더니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글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백악관 기도 13시간 했더니 한글로는 온갖 그냥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이거 아무래도 누가 지어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만 알려진 이야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저 영국에 있는 가까운 지인에게 내 영어를 못하니까 네. 내가 이 한글로 쓰는 걸 좀 번역해달라. 음. 번역해줘가지고 내가 프랭클린 루스벨트 기념관 겸 박물관 거기다 보냈어. 이야. 학예 실장이 답장을 보냈어. 다 구라라고. 다 구라.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신앙심이 돈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그 13시간 네네. 그 시간 작전이 수행되는 기간 동안 잘 잤다고. 어. 편안하게 잘 잤다고. 그렇죠. 아이고 13시간 동안 물을 걸어 잠그고 대통령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뭐 정말 이런 거 칼럼을 쓰려면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직함 드러내고 쓸 것 같으면은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죠. 그렇죠. 사실은 요즘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막 포털에 뜨는 거는 과거 같으면 지면에 실렸을 기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오타가 있고 혹은 뭐 잘못된 사실이 들어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쪽팔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나중에 문책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이 오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뭐 시발놈의 새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확인도 안 된 낭설,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버젓이 싣고도 그냥 삭제하면 그만이야. 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책임 안 태도가 어디 있어? 누군가 캡처해서 막 돌렸으면은 그는 책임 안 질 겁니까? 에이거 정말 참. 대응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IT 조선에서 이미 주말에 네. 회자가 SNS라든가 커뮤니티 등에서는 돌 만큼 돌았고 그랬는데 7월 4일쯤에 이게 칼럼이 삭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이 그렇게 빨랐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SNS에 회자가 되는데도 놔두고 있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제대로 지금 조선일보가 데스킹이 작동이 되는 거냐. 안 되고 있지. 네, 안 지금 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저 일러스트 테러도 그쵸. 데스킹이 무너졌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아마. 데스킹도 무너졌고 음. 저는 아직까지 그 조선일보 해명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건 솔직히. 기본적으로 작은 매체에서 일러스트 검색,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작은 매체에서도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거는 특히 이미지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기사에 링크가 되어 있는 것까지 흔히 말해서 뭐 태깅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쓰거든요. 그렇지. 그 검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칭 1등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에서 그 정도 데이터베이스 어떤 그런 DB가 구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몰랐다 이미지. 그거는 설득이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설명을 그건. 보니까 조선일보도 자기 일러스트에 그 설명이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달려 있는데 이거를 정말 못 봤을까? 그거를 못 네. 봤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저건 틀린 얘기죠. 틀리죠. 네. 맞춤법상 틀리죠. 네. 돼서 이런 말이 없어요. 네. 아이 써야죠. 그렇지. 돼서. 네. 돼지 할 때 돼. 그렇죠. 어? 그렇지. 이게 맞아. 네. 그 앞서서 이게 맞아 이게. 네. 앞에 그 돼서가 쓰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요. 음. 근데 돼서를 한번 쳐보세요. 포털 가가지고 뉴스에서 돼서 아까 제가 틀렸다고 얘기한 거 있죠? 아 검색 많이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동아일보 정치부장도 음. 그렇게 썼고요. 심지어 지면에도 실렸어. 이렇게 돼서. 진짜 많네요. 네. 네. 아니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맞춤법 오류예요. 기본적인 거. 물론 저도 뭐 그렇다고 맞춤법이 항상 옳고 뭐 100%뭐 국어 사전 같은 그런 글을 쓰진 않습니다만은 그냥 그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데스킹에서 걸러졌어야 되는 건데 뭐 지면에까지 실려서 지면에 그 교열부는 뭐 한 거야 맞네요. 도대체? 편집부는 굉장히 유수의 언론사들이 많이 검색이 네. 아, 나 참. 아니 이렇게 맞춤법 오류, 오탈자. 물론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빨리 속보 경쟁 때문에 네네. 기사를 한시 앞에 올려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부 이런 것들은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죠. 그러면은 네.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올라간 기사만이라도 좀 잘 보고 그쵸. 데스크가 정리를 해서 음. 그래서 맞춤법 오류 정도는 맞춰줘야지 팩트 체크까지는 못하더라도. 네. 근데 뭐 아직도 뭐 버젓이 그냥 그런 것들이 올라와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막 저에 대한 그 오보도 우리 저 평화나무의 식구인 권지현 센터장 같은 분이 연락해서 이거 오보다 해줘도 마지못해 지워주고 마지못해 수정해주고 그래요. 명백한 팩트 오류인데. 심지어는 전에 한번 제가 또 얘기했었는데 김용민 의원과 저를 헷갈려가지고 김용민 의원과 저를 헷갈려가지고 이름이 같다고 세상에 그 이름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어서 그 사람 국회의원 당선시켰어요. 네. 내 노력만으로 당선시킨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김용민이 이탄희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떤 신문이 김용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자기 지역구에서 당선시키는데 기여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도가 됐어. 그래서 우리 저 평화나무 식구가 연락을 했더니 아, 그 김용민이 이 김용민 아닌가요? 아니 헷갈리더라도 아니 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같은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를 당선시킬 수가 있어?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아, 그래서 우리가 막 탁달하고 막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바꿨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포털에 나와 있는 기사들 중에서 사실아닌 게 부지기수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한심합니다. 시발놈의 새끼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냥 삭제 한번 하는 걸로? 삭제 한번 하는 걸로. 아이고. 근데 사실 조선일보가 이 정도 가지고 해명을 제대로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포항의 가짜 수산업자 그렇지. 그 로비 의혹에 음. 조선일보 전 이동훈 논설위원하고 네. TV조선의 엄성섭 앵커가 지금 일단 입건이 됐잖아요. 네네. 입건이 돼서 이제 내가 봤을 때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선일보가 해명, 네. 사과, 뭐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 조사를 어떻게 했다? 아무런 해명이 없거든요. 아, 나 참. 그런데 이 정도 지금 칼럼 시발로 무새끼 이 칼럼을 가지고 애교 이거. 해명을 애교, 한다? 애교. 그건 애초 기대도 안 했어요. 조국 전 장관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소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일종의 알리바이 차원에서 이렇게 네. 열심히 사과를 하고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소송을 가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음. 그리고 한 면을 털어서 이렇게 했다. 음. 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의심을 하는데, 음. 근데 정말로 그거 못지않게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뭐 자회사 IT 칼럼, 데스크 칼럼에 이거 뭐 이 정도 가지고 조선일보가 기대를 안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조국 전 장관처럼 어떤 당사자가 막 펄펄 뛰면은 그 그때서야 좀 사과하는 척, 정정하는 척. 펄펄 뛰더라도 본인들이 야 이거는 좀 소송감 예. 소송에서 우리가 질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 쌩 그러면 까버리지. 네. 쌩 까죠. 근데 아유, 진짜. 100% 자기네들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엎드립니다. 넙죽 엎드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이제 다른 건을 보면은 좀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냥 본인들이 정말 이게 저널리즘적으로 굉장히 좀 잘못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과를 할 거였으면 이제 다른 논란에 대해서도 같이 이런 그렇죠. 일이 있을 때마다 사과를 했겠죠. 네. 네. 한심하고 열불나고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를 요즘 보면은
과거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정상 기자님 미디어 오늘에 있었을 때만 해도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 큰 권력이었고 네. 그들의 한마디로 일종의 어떤 정치적 사변이 일어날 정도의 파장,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선일보는 처음 조선일보가 날 씹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보면은 그제서야 조선일보에 아 나를 씹었구나 그걸 알게 될 정도로 아무런 여론시장에 영향력도 없고 그냥 양치기 소년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만 봐주는 신문, 그 어떤 특정 당사자를 비난한단 말이야. 그 당사자만 보는 신문이 돼버렸어요. 이런 조선일보는 결국엔 이 구성원들의 실력과 수준도 많이 다운사이징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실제로 젊은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일보 입사 연차가 낮은 기자들 제가 전해 듣기로 생각보다 이탈한 기자들이 적지 않다고 하고요. 이직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기자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그럼.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다 방송사 그렇죠.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음. 사실 사주로 인해서 일원화된 체제지 않습니까?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조선일보를 원해서 그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일체형 조직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저널리스트로서 뭘 한다?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아니 신문 구독 비율이 한 20년 동안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렇죠. 엄청 줄었죠. 21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게 네네. 2019년 보도인데 네. 신문 현재 구독률이 6.4%. 그렇다면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조선일보의 영향력도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고 또 물론 이제 인터넷 신문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 구성원들의 수준도 그 정도는 너무 심한가요? 뭐 한 5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뭐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저는 그럴 정도로 그또 정치권에 들어간 조선일보 출신들 보세요. 강효상, 진성호, 네. 뭐 그리고 저기 누구 있었어 또.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는 잊혀진 존재가 됐다는 아니 거죠. 강효상도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네. 강효상 그 편집국장 출신에 네. 그리고 또 아까 누가 얘기했었지? 조선일보 출신에 과거에 무슨 저 최병렬, 서창원, 허문도 그 정도. 10년대 얘기야. 그는 네, 아주 옛날 지금은 얘기죠. 없어. 또 조선일보 출신이 대통령 된 바도 없고 대선 후보까지 간 적도 없어요. 네. 간 적도 없죠. 그냥 도구처럼 쓰다 뭐. 자, 그렇다 보면은 이제 조선일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얘네들은 뭐 이젠 더 이상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독자와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확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여전히 여의도의 정치인들, 서초동의 법조인들, 또 관가에서도 많이 보죠. 관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만 그렇지. 하더라도 검찰에 있을 때는 윤 전 총장이 갑이었죠. 왜냐하면 본인이 정보를 쥐고 있었으니까 수사 정보를. 근데 나오고 나서 지지를 흔들리고 하니까 지금은 관계가 역전이 됐어요. 그렇지. 앞으로도 종속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 조선일보는 본인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네.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축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서 김경률이를 면접관으로 세워야 한다. 이런 사고에 빠져 있는 민주당 지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한심하고 이제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때도 됐는데 예전엔 또 조선일보한테 굉장히 좀 비판 의식을 가졌던 분들이 말이죠. 그 프레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걔들만 살려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게 비극인 것 같아요. 이미 시민들은 종이신문 안 본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시민들은 생각만큼 조선일보를 많이 보지 않는데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기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법조인들, 관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비율이 높거든요. 네. 이 갭이 너무 커. 대통령과 밤에 만나서 술판 벌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조선일보 사주가. 아 있었죠. 이제 김영삼 보세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바로 방시집으로 갔죠. 흑석동. 네. 거기 갔잖아. 수산업자하고 뭐 포항 가가지고 성매매 대접이나 받고 자동차 뇌물이나 받는 이런 진짜 뭐랄까요 양아치들만 남아 있는 데가 조선일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새끼들한테 우리가 너무 기죽어 살았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래요.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 지금 저 말이죠 중앙일간지에
한 고위급 기자도 이제 이 수산업자한테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액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요. 근데 그렇게 기자가 아무리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돈을 그렇게 받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뭐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저는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진짜 재밌는 게 언론인이 중간에 브로커처럼 껴가지고 그렇지. 정치인들하고 이 수산업자 사이를 연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 이동훈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 수산업자를 만났는데 홍준표 대표 말로는 본인도 얘기를 해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이후로 관계를 끊었다고 하지만 근데 홍준표하고 수산업자 사이하고 연결을 시켜준 게 이동훈이라는 거예요. 네. 돈이야. 이동훈이 이제 조선일보 기자였던 시절에 아니 기자가 뭐 취재 차원에서 뭐 누구를 만날 수는 있지만 아니 이렇게 뭐 자기 지인하고 이제 정치권 인사하고 왜 연결을 시켜주는 건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보면은 이 조선일보가 예전에도 이제 박근혜하고 대판 싸웠을 때 이제 송이영 사건이 터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했죠. 이 송이영이 뭐 그냥 그대로 이제 로비를 대우조선해양으로 받아가지고 하루에 뭐 3천만 원짜리 요트를 타고 뭐 초과 접대를 받았는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도 그냥 송이영은 그냥 사표 쓰고 그냥 나가고 끝났거든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재판을 받은 바는 있지만 근데 뭐 조선일보가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그 정작 윤리위원회에서 송이영을 단죄하지 않고 그냥 송이영은 나갔으니까 그냥 그대로 끝이다 뭐 그쵸. 이렇게 그냥 유야무에 넘겨버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거는 그 회사의 조직 문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 문화다. 예, 진짜 이거는 거의 뭐 복마전이다라는 마귀소굴이나 다름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런 언론이 굳이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까? 복마전이 있어야 뭐 말하자면은 조선일보의 유일한 쓰임새가 우리가 네. 저런 언론은 되지 말아야지. 어떤 그런 반면교사의 존재로서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가짜 뉴스 내지 일러스트로 테러나 하지 그리고 뭐 출처불명의 한시를 갖다 칼럼에다 주제로 갖다 쓰지 뒤에 가서 이렇게 자동차 돈 받아 처먹고 성매매 파티에 참석했다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지 정치인들한테 뭐 이런 브로커들 연결시켜 주려고 하지 아니 이건 정말 악 그 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직업 윤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뭐 조선일보의 기자들 수준도 10분의 1로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조선일보라든지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무스되는 사람들의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존중받았던 그동안의 이유가 그래도 이 게이트키핑 과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사람들이 그 정보로 신뢰를 하고 그랬던 건데 이번 좀 조국 일러스트 관련된 논란에서도 그랬지만 이게 게이트키핑도 안 되고 그냥 기자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써서 이제 온라인에 딱 올려버리는 그런 수준이라면 이게 이른바 이제 뭐 그들이 욕하는 뭐 가짜뉴스 유튜버들하고 이제 뭐가 다를 것이며 또 그게 위키트리나 뭐 이런 언론들하고 또 뭐가 다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10분의 1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김영